자, 에코프로비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 입장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입니다. 세부 내용 보면 총 규모가 4,400억이에요. 그리고 한도만 보시면 알겠지만 600억입니다. 총 5천억 중에서 4,400억이면 88%죠.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온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1,400억은 운영자금, 그리고 3천억을 타법인 증권취득자금으로 쓰는데 중요한 건 여기 표면이자율 0%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만기이자율은 2%예요. 여기서 이제 만기이자율과 표면이자율 차이는 표면이자율은 채권의 겉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발행자가 액면가에 대해서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자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4,400억 빌려가니까 이게 표면이자율이 1% 떠 있다. 그러면 연간 44억씩 플러스 알파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만기 이자율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28년도 7월 24일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4,400억 원금 플러스 이자로 만기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자에 해당되는 게 2%라는 겁니다. 근데 연복리니까 대략 계산하면 10% 정도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4,400 빌려가서 한 400억 정도 이자율로 내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자등록 금액의 110.40808 100%가 원금인 거고 플러스 10.408이 이게 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복리 2% 계산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돈을 빌려가는데 10%만 낸다? 연 기준 2%다? 일반 민간에서도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이 5%입니다. 아무리 신용 좋아도 5%대 나오는데 기업이 2%를 대가로 지불을 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엄청 좋은 자금 조달 조건입니다. 대충 여기서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돈을 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세력이라 하죠. 얘네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넣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받을 텐데 굳이 여기다가 이제 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식의 안정성 추구보다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성이 훨씬 더 짙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온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오후 3시 18분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실시간 24만 8천 원입니다. 24만 8천 원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그 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플러스로 주가에다 얹어놓고 이 발행가액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해봐야 25만 원인데 갑자기 이거 전환사채권 발행한다 해놓고 전환가액을 20만 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0%를 원래 해놔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전환사채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 웬만하면 다 이런 게 있죠.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하는 게 있는데 10% 할증 붙여가지고 지금 가액을 받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으면서 존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픽싱을 허용합니다. 리픽싱이 최대 원래는 30%까지 해주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주가 곱하기 몇 %를 해서 가격을 떨궈줍니다. 가격을 떨궈주고 수량을 늘려줘요. 그래서 총 금액은 일치하게끔.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 20만 6,250원입니다. 즉 발행가액은 이 가격보다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발행가액이 이것보다 높다면 거기까지만 일단 리픽싱하고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원래는 70%인데 75% 이상으로 해서 25% 정도의 리픽싱 한도를 맞춰놓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중요한 점은 이 전환 청구 기간입니다. 2024년 7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걸려 있고요. 1년 뒤부터 4년 동안 이걸 바꿔 먹든지 보유해서 이자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즉슨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30만 원 가든지 33만 원 가든지 얘네는 1년 동안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환 청구권 행사도 안 되고. 그 밖의 내용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 다 읽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발행했을 참가한 그 주체가 누구인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체가 누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걔네의 자금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금으로 쓰는 게 정부채 및 수산화리 등 구입대금 사용으로 23년도
1,400억을 쓸 예정이고요.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영업 양수자금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에코프로 글로벌과 에코 캐나다 이쪽으로, 특히나 에코프로 글로벌 및 에코 캐나다의 유럽 북미 지역 내 양극재 공장 시설 투자 소요 자금 지원 목적으로 3천억 쓸 거고,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이상한데 쓰나 안 쓰나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문제 없고요. 자, 그럼 깔끔하게 가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잡주들에서는 좀 안 좋은 케이스로 많이 비춰져요. 근데 이렇게 좀 회사가 성장세가 좋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무상증자 경험해 보셨듯이 유상증자가 꼭 안 좋게 해석되지도 않고요. 전환사채 발행한다 해서 꼭 안 좋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 조달을 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파편리티는 나에게 주주의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 자금 대준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세력이라 하고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주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확정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건 회사입니다. 회사는 효율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확정인 거고,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이자를 내라 한들 2%밖에 안 되니까 싸고, 주식으로 전환한다 한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는데, 지금 기준에서 세력과 주주 입장에서는 미래를 베팅하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5년 동안 10% 요거 기준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도이고요. 다만 작년에 나왔었던 에코프로처럼 이 권리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올랐다 내려가면 약오르겠죠.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고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득일지 아니면 평타일지. 주주 입장에서는 얘네가 과연 리픽싱을 할지 아니면 안 하고 그대로 쭉 들고 갈지, 나에게 희석될 수 있는 주식 수량은 쟤네 입장에서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당장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자금 조달 처이기 때문에 요걸 반영해서 오늘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의 사용 목적만 봐도 크게 틀에 어긋나지 않고요. 미래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가를 올린 다음에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보유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기간이 꽤 길어가지고요. 요것도 내년 되면 이런 사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또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래 것들을 좀 읽어보신 다음에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